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마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번역 솔루션, 번역기 DeepL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엠마는 영어를 잘 하시겠지만 혹시 번역기를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죠. 초벌로. 어떤 거 가장 선호하시나요? 다 씁니다. 구글도 쓰고 네이버도 네. 쓰고. 그 중에서 비교해서 괜찮은 걸로? 멀쩡하게 나오는 애를 선택을 합니다. 멀쩡하게 나오는데. 뭐 저도 비슷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구글이랑 네이버 비교해가지고 좀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쓰고 아니면 두 개를 조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빙,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이제 빅테크들, 요즘은 챗 GTP까지 네. 빅테크들이 이미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하고 있는데, 요 시장에서 번역 시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공지능 번역 스타트업 DeepL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전 업무 중에 이제 슬슬 DeepL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한번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스터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DeepL이라는 회사가 2009년에 설립된 링귀라는 스타트업에서 원래 시작이 됐어요. 원래 회사 이름이 링귀였는데 이 회사가 독일 회사예요. 독일 쾰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쾰른 외에 뭐 네덜란드, UK, 폴란드 같은 데 좀 오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에서 찾아보니까 직원 수는 한 3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됐냐를 보면은 IT 컨설팅 기업에 일하던, 그 다음에 드롭박스 엔지니어였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엔지니어였던 분들 2명이서 공동 설립을 했고요. 링크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다가 2016년에 인공지능 신경망 기계 번역 기술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대요. 이거를 줄여서 NMT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면서 좀 기존의 어떤 통번역, 기계 번역 기반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 봐요. 저는 문송하지만 자세한 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DeepL을 만들어냈고, 뭐 그때 회사 이름도 바꿨고요. 한 2017년 정도에. 그래서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파괴적인 스타트업으로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23년 1월, 올해 1월에 1 빌리언 유로 가치, 기업 가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즘 환율로 하면 1조 넘죠? 네. 그 가치로 이제 투자를 받았고, 정확한 투자 유치 금액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테크크런치에 따르면은 약 1억 달러에서 한 1억 2,50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유니콘이죠, 유니콘. 그래서 밸류가 1 빌리언 10억 유로를 넘었기 때문에 유니콘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주요 투자사들도 IVF, 아토미코, WIL 등등. 네, 유럽이랑 실리콘밸리 쪽이에요. 네, 유럽이랑 다 실리콘밸리 쪽이고, 벤치마크 캐피탈이 되게 초기부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IT 혹한기다 뭐 이런 말이 많아서 되게 스타트업들 펀드레이징이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1월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워낙에 또 하입이 있으니까요. 네, 또 AI 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이 회사가 시드 라운드랑 뭐 초기 얼리 스테이지 펀딩을 했는데 한 4번 정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막 성과가 좋진 않았나 봐요. 펀드레이징 성과가. 2018년 12월에 시리즈 A 했을 때도 그렇게 기업 가치를 많이 못 받았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그쵸? 빵 터지니까 시리즈 B를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몸값이 빵 올라갔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다. 네, 타이밍이 좋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서비스냐 그러면은 설명을 드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번역기이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DeepL Translate, 이거 홈페이지 deepl.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한적인 기능인데 웬만한 건 하실 수 있어요. 한 3,000자까지 가입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제공하는 언어는 31개 언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유럽 쪽 언어들,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쪽 언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거를 추가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20년, 21년 이렇게 추가했고, 한국어 추가한 게 올해 1월인가? 정말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요 31개 정도 언어 번역을 제공해서 번역 가능한 조합이 한 800개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DeepL의 AI 기반 번역 서비스가 웹 번역기, 뭐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뭐 크롬 익스텐션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도 있고, 뭐 API도 제공을 하고 등등 사용 가능하고요. 이미 이제 DeepL의 번역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 2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DeepL 프로라고 하는 그 유료 모델도 있고요. 요거는 기업 고객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고, 유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없고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일부 가능하고
다양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내가 올리는 그 데이터가 보안이 안 되나 봐요. 무료니까. 네, 뭐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걸 보안을 지키려면 이제 유료 구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베타로 DeepL Write라는 AI 장문 도우미 요즘 이런 거 너무 많긴 한데 그것도 새로 나와가지고 영어나 독일어에 적용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라이팅을 했을 때 문법이나 표현이나 뭐 단어 같은 것들 교정해주는 기능 이것도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지금 구글 트랜슬레이트 있고 뭐 많은데 뭐가 그렇게 괜찮길래?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인공신경망 번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결국에는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해요. 뭐 학습 데이터나 학습 방법에 있어서 차별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CU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에 대해서 DeepL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설명은 좀 삼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인가요?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특이하게 보통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밀은 유지하지만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 발표라든지 학계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개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되고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쵸. 근데 DeepL은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그 번역 기술 비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비밀이군요. 네, 비밀인가 봐요. 보고서 같은 것도 발표를 안 하고 세미나도 안 하고 되게 약간 숨겨진 그런 기술 블랙박스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그냥 대략적인 추정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조사하신 걸 보니까 구글이나 팝하고는 아래는 순환신경망을 채택을 하는데 여기는 뭐 이미지 분석에 쓰이는 CNN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보통은 진짜 RNN을 보통 쓰기 마련인데 뭐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한지 좀 특이하네요, 진짜. 이미지 분석이랑 이거는 아예 다른 거라서. 그렇죠. 뭔가 꽁꽁 숨겨놓은 느낌인데 뭐 일단 블랙박스다. 그렇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놓거든요. 찾아보면 DeepL, 구글, 뭐 팝하고 비교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원문을 가지고 그거를 각 이제 번역기에 넣었을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 뭐 이거를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뉘앙스 같은 거를 좀 더 포착을 하고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DeepL 측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뭐 전문 번역가들 그런 분들께 각 번역기들의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뭐가 제일 낫냐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DeepL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팩트 체크는 신기하네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술인지 모르니까 아니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신기하네요. 얘네를 이제 번역 및 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웹에서 한 번 더 뭔가 번역을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웹에서 어떤 한 토막에 한 번 더 뭔가 돌리나 보네요. 그런 걸 한 번 더 그래서 뉘앙스를 좀 살린다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학습하는 번역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이게 진출을 한 게 한국어가 추가된 게 올해 1월이에요. 굉장히 얼마 안 됐죠. 이게 이제 한국에 추가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DeepL의 CEO가 5월 9일에 한국에 방한을 했습니다. 무려 CEO가 직접 와가지고 한국어 서비스를 하니까 너무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뭐 진출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일단 수요가 높다는 점. 또 한국은 IT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시장 기회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DeepL에 그 한국인 직원도 있대요. 독일 본사에. 지금까지는 그런 유료 플랜 같은 게 한국에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 됐었는데 이거를 아마 곧 8월 정도에 런칭을 한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이제 돈 주고 쓸 수 있는 기업들에서도 그런 플랜이 이제 제공이 될 것 같고 이제 CEO 인터뷰에 따르면은 데이터 수집이 좀 어려웠다. 한국 웹사이트를 뭐 특수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좀 어려웠고 최대한 뭐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워낙에 우리가 SI 기반이다 보니까 좀 아웃데이티드 된 게 있을 거예요. 웹사이트들이. 요즘에 해외 쪽은 좀 라이트한 방식들이 있는데 한국 아무래도 웹사이트들이 좀 오래되긴 했죠. 그래서 그런 걸 것 같고 좀 오래된 방식이어서 워낙에 한국어가 이런 그 테스트하기에 좋은 진짜 언어라서 최근에 구글도 I/O에서 한국어를 완전 메인으로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가 뭐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구글 I/O에 그냥 한국어가 그냥 한글로 딱 박혀서 PPT에 한국어로 시작한다. 뭐 이런 코딩 그 협업할 때 코딩 같은 걸 이제 한국어에서 뭐 트랜슬레이션 같은 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아예 네, 한국어로 해서 완전 한국 타겟으로 전면적으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구글도 한국어를 선택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워낙에 쉽고 이런 조합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기에 너무 적합한 언어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유저로서 사용도 해보고 뭐 기업 스터디도 해보고 뭐 결국에는 드는 생각은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과 나는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수렴되긴 했는데 통계 전문 기업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반 이상은 영어로 돼 있다고 하고요. 그쵸. 한국어는 전체에서 1%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정보들이 웹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라 학술지, 뭐 논문 이런 전문 지식 같은 것, 가장 최신의 어떤 지식 같은 게 또 영어로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번역기가 있다면은 이런 고급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나 습득이 더 쉽고 빨라지기 때문에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이제 학계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직장인의 감성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메신저에서 자동 번역기 기능을 켜놨을 때 자동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런 기능은 뭐 너무 이미 사용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다만 그 번역의 완전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면 번역의 완전성이 점점 더 이제 점점 더 완전성이 높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정말 어쩌면 국경이 없이 언어의 장벽 없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리모트 워킹으로 뭐 영어를 좀 못해도 어느 정도만 해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이 계속 나오니까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어 공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나. 어차피 번역기가 다 해주는데 뭐 이런 의견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대학들에서 이 어문계열이나 인문계열을 엄청 많이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거나 예, 뭐 아니면 합쳐버리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수를 엄청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번역기가 계속 나오고 더 좋아지고 하면은 점점 더 이런 언어 능력에 대한 그런 니즈 같은 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되죠. 그쵸. 이것만 해서는 이제 뭐 먹고 살기에는 힘들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사 능력이나 자연스러움 같은 거는 그래도 아직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엠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게 언어가 맥락이다 보니까 사실 완벽하게 AI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고 사람이 뭐 아무리 영어를 하고 뭐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이게 사람마다 쓰는 어휘와 맥락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뭐 이전의 경험이나 뭐 책도 그렇고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완전 생뚱맞은 방향으로 아마 번역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국가와 같은 영어라고 해도 미국과 캐나다와 이게 다르거든요. 조금씩 호주와 이게 논조와 이 어투가 네네네. 그런 미세한 그 역사적인 것과 맞아요, 배경과 맞아요.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 개인적인 그 이 사람이 쓰는 그런 용어들과 이게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AI가 이걸 캐치를 한다? 이거는 당연히 네. 뭐 아무리 발달을 해도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냥 문화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컨텍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하고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한다는 게 그냥 진짜 언어를 그냥 뭔가 과학처럼 딱딱딱 그 공식이 있어서 딱딱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권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배우는 그런 수준이어야지 여기를 더 잘, 이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뭔가 공식처럼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공식처럼 하는 거는 사실 AI가 더 잘하는 부분이고. 맞아. 기술적 번역은 네. 이미 기계가 더 잘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이게 말이네요. 다양한 이 백그라운드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휴먼 터치죠.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이죠. 그냥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비즈니스나 연구나 이런 거는 사실 정말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비즈니스도 조금 그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여전히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그 공식처럼 막 달달달 외우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예를 들면은 미드 같은 걸 보면은 그 미국식 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만 그쵸. 웃을 수 있는. 그 영국인은 이해 못할걸요?
맞아, 네. 맞아. 네,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 번역이 다가 아니다. 네.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고.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도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되게 비중 있게 한국어를 다뤘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한국어가 진짜 되게 과학적인 언어? 이거 되게 붙여넣고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알잖아요. 되게 맥락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언어. 너무 어렵죠. 이게 되게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이걸 진짜 단순하게 툭 번역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일본어 사이에서도 정말 비슷한 게 많잖아요.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게 그런 것들이 아마 네이버 파파고가 되게 잘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와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탁탁탁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맥락, 사용하는 사람의 맥락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달라지는 그런 미묘한 그런 것도 있어서 맞아요. 이게 되게 극과 극을 달리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한국어를 딱 하니까 이제 기사들이 많이 그럼 네이버에서도 이제 하이퍼클로바 같은 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섞어서 이제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우위가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그 내용 중에도 멘션이 있었잖아요. 한국어 웹사이트도 긁기가 되게 어렵다. 네이버가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많고 이런 맥락이 당연히 한국 사람이 만드는 거랑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이거를 개발을 하는 것과 외국인이 이걸 개발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미묘한 차이가 구글이랑 네이버만 비교를 해봤을 때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디벨이랑도 비교를 했을 때도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단이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가 잘 되는 게 좋죠. 특히 한국어인데 한국어는 한국 사람이 지켜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아마 발표를 여름쯤에 한다고 하거든요. 네이버는.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챗 GTP도 그렇고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한국어로 돼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장벽이 되게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렇죠. 네. 중국이랑 일본어도 진짜 전환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언어죠. 네. 해외에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네.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인데 언어가 이제 주요한 그런 데이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힘들 수도 있고 다른 네. 기사에서 봤는데 초거대 AI라고 이제 데이터를 막 때려 넣어서 이제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걸 쌓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다고 해요.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우리나라, 독일? 이렇게랑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은 워낙에 기술 테크가 좋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이 이런 데이터도 많이 활용도 할 수 있고 뭔가 과학적인 언어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하고 많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보니까 이런 AI 같은 게 확실히 영어가 많다 보니까 영어가 이 데이터에 사실 현재의 인터넷의 주로가 데이터 영어 언어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큰 빅테크에서 오픈 AI든 이런 곳에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영어가 주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작은 나라의 언어들은 점점 더 여기에 비용을 얹어가지고 차지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영어보다 아랍어나 태국어가 한 3배, 5배 비싸게 차지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AI 데이터도 있고 하려고 하는 이런 IT 회사가 있는 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확실히 퀄리티나 뭐 경쟁 측면에서도 확실히 더 어찌 보면 좀 더 싼 가격에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AI나 요즘에 이제 언어, 번역 뭐 이런 쪽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읽어보니 중국이나 일본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장벽이 있다. 네, 은근히. 특히 중국은 그 한문이라는, 일본은 사실 비슷하죠. 한문이라는 그 장벽이 좀 깨기가 어려운 장벽이라서 특히 한국어가 가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어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영국, 미국, 뭐 이스라엘, 뭐 독일 이런 회사들과 대비해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한국인이 줄어들고 있지만 저출산과 여러 가지 이슈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다양하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런 한국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제3언어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권보다도 더 잘?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네이버 발표,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 한번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권보다도 우리나라가 뭐 동남아든 어찌 보면 우리가 서포트를 더 할 수도 있고 사업 영역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디벨도 독일 회사가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으로 이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꼭 한영 번역과 일한 번역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태국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왜냐면 거기도 인구가 뭐 상당하니까요.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상
네, 그런 거를 탑재해가지고 그죠. 네, 이게 큰 사실 시장으로 가자. 네, 당연히 한국에서 잘해야 뭐 우리나라도 수출도 할 수 있고 그죠. 모두 수출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어를 번역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프롬 한국어 투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수요가 좀 있다. 그 디벨에서 얘기하기를. 근데 그쵸. 이제 그게 또 자랑스러운 우리 K 콘텐츠. K 아, 콘텐츠를 맞아요. 보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수요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유튜브 자막과 네. 넷플릭스 자막과 네. 있죠. 그런 게 또 있어서 지금 웹 자체에서의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가 압도적이고 한국어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또 그런 영상 콘텐츠라든지 다른 형태의 콘텐츠들은 또 한국어로 된 게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시너지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AI 쪽이 워낙에 또 올해 초부터 하입이 또 있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런 걸 계기로 다 투자도 많이 하고 네, 한국에서도 뭐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네,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런 게 또 유지 케이스도 많아지고 하면은 일부의 사무직은 대체가 될 수 있으나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좀 더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쵸, 싶네요. 그쵸. 업무가. 되게 운칠기삼인 게 이 회사도 딱 이제 그러니까요. 타이밍을 정말 잘 타서 딱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사업은 정말 네. 인생은 운칠기삼이 아닐까. 저 기술이 뭘까요? 궁금하네. 언젠가는 뭐 나오지 않을까요? 오픈 안 하는 신기한데요. 네. 막상 까봤는데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